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 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 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 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사선 불출마 선언과 김정배 부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화제입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17일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라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 추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체계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김 부회장이 오면서 축구인 출신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협회 조직에서 축구인 출신과 비출신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각종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노조는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면서 주원이는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19 감사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문제부 감사를 2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면서 문제부 출신이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며 오히려 문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정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김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3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고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의 아우라와 지도자로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의 이게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는 팀 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의 일관한 견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하는 해명하지 마시고 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